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호입니다. 자, 오늘이 2019년 4월 16일입니다. 어느덧 봄의 한가운데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밖에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무실에 있어서 좀 갑갑한 점이 있는데 날씨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올린 지도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동안 업무적으로 상당히 제가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주 동영상 강의를 올려드리지 못했는데요. 이 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해 드릴 내용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상의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살짝 무서운 내용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첫째로는 이런 행정처분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이고요. 둘째로는 본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종사자 버전이니까 노인 장기 요양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 분들께서 주로 보실 텐데,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시설장이 될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그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조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고 근무를 하셔야 된다. 제가 이런 차원에서 이런 강의를 제가 제작해서 올리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일전에 신문에 나온 내용을 잠깐 출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요양시설의 평균 80%가 총 860억 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고, 2018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조사 대상의 320개 시설의 94%에 해당되는 302개소에서 63억 원의 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났어요. 여기에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첫째로는 조사 대상 기관입니다. 여기서 이게 현지 조사의 결과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현지 조사를 받는 거는, 첫째로는 이제 공익신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가 돼서 공익신고에 따른 거나 아니면 공단의 회계 시스템에서 부정수급의 개연성이 발견되는 일부 요양시설에 한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로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어쨌든 첫째로는 조사 대상 기관인데요. 2016년도에 약 한 조사 대상 기관이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900개, 2018년도에 전체적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2018년 5월까지 320개나 돼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내용이 전국에 노인 요양시설이 약 한 3,200개 있어요. 그러면 2016년 기준으로 1000개 정도가 조사 대상 기관에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러니까 약 한 30%가 넘는 기관이 조사 대상 기관에 선정되었다. 이런 내용을 첫째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당 청구 기관이 조사 대상 기관의 94%, 2018년 5월 기준입니다. 94% 해당되는 비율이 부당 청구 기관에 해당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사를 받으면 그 조사받은 기관의 약 한 94%가 부당 청구 기관에 해당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위 이른바 먼지털어 안 나오는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조사만 받으면 10중 8구가 아니에요. 10중 94% 이상이 부당 청구 기관에 해당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조사 자체가 일단 조사 자체가 철저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또 그 이면에는 법이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상 그 법에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규칙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다. 여러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목해야 될 내용이 부당 청구액이에요. 부당 청구액이 2016년도에 236억, 2017년도에는 149억, 그 다음에 2018년 5월 기준으로 64억 정도 됩니다. 이거를 부당 청구 기간 수로 나누면 한 기관당 평균 부당 청구액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금액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행정처분 결과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본 강의 때 여러분 어떻게 이 금액이 행정처분하고 연결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상이 굉장히 법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고 무섭게 돼 있다, 여러분. 이 점을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상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제 컴퓨터가 마련되어 있고요. 해당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의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법 자체가 굉장히 작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오늘 강의 내용이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위주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좀 쳤어요. 그 내용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로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자, 먼저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여러분 제 6장 정도에 있어요. 쭉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의 첫 번째는, 자, 여기 보이시죠? 장기 요양기관의 의무의 제35조 제1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장기 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 요양급여 신청을 받을 때 장기 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는 아니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만 입소 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노인 요양시설이 있어요. 노인 요양시설에 어느 분이 입소를 원하면 거부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르신이 너무 모시기 힘들거나, 그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50명이 입소 정원인데 현원이 30명이에요. 그럼 20명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입소하고자 해서 어르신이 입소 의사를 밝히고 들어오고자 해요. 근데 저희는 어르신을 못 받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아셨죠? 네, 다시 한번 그럼 이 내용을 컴퓨터 쪽으로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요양기관에서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단지 뭐 당연한 내용이죠. 입소 정원이 꽉 찼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당연한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 장기 요양기관의 의무 제35조 1항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하나 더 열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여기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의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시행규칙이 있죠. 예. 그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행정처분의 기준이다. 이런 경우에 어떠한 행정처분이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여기 노인장기 요양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보시면 이 표를 보시는 방법은 여기 위반행위가 있죠. 위반행위가 있고
해당 조항은 뭐냐면 노인장기 요양보호법 조항입니다. 이거를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1차 위반이 하면 이런 걸 당하고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까지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 3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 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에 어떻게 된다, 여러분. 자, 1차 위반에 경고 들어가요, 경고. 그러지 마십시오. 예. 귀시설은 장기 요양급여를 거부했습니다. 1차가 경고가 들어가고 2차 위반은 업무정지 1개월이에요. 1개월 무조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3개월. 그 다음에 4차 위반 때는 지성 취소다. 굉장히 무섭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을 들어가가지고 제35조 장기 요양기관의 의무 중에서 제5항을 보겠습니다. 장기 요양기관은 제40조 1항 단서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3항이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죠, 여러분. 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식비를 말합니다. 식비나 간식비. 상급 침실 이용료 요거를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고 하죠. 여러분 저런 경우가 있어요. 노인 요양시설에서 어르신을 좀 더 빠르게 입소하기 위해서 본인 일부 부담금 즉 식비를 감면해줘요. 식비를 예를 들면 한 달에 30만 원인 거를 여러분들은 한 1, 20만 원만 내고 입소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깎아주면은 감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왜 이런 내용이 있냐면 이거는 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 급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예, 요 규정을 위반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있죠?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때 바로 여러분 업무정지 1개월을 먹습니다. 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업무정지 3개월이에요. 세 번째는 지정 취소입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 닫으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이 무섭게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여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 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셔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입소 어르신을 어디에 소개하거나 소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알선, 유인하는 거, 어르신을 모집하는 행위. 예를 들면 저런 게 있어요. 지금은 거의 그런 내용이 없지만 과거 일부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언론에서도 남바 있는데 어르신을 사고 판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건 조금 센 표현입니다만은 입소 어르신을 소개를 해주면 제가 얼마로 사례비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가 어르신들을 입소해주면 사례금을 드린다든지 어르신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브로커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언론에 간간히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바로 법이 굉장히 좀 엄격하게 돼 있어요. 소개도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장기 요양을 수급자를 장기 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또는 이를 조장하는 행위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넓어요. 네, 물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 같은 거를 좀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그 자체로는요.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그 광범위하고 법이 굉장히 무섭게 돼 있다. 여러분께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컴퓨터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자, 이 6항, 제 6항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기 돼 있죠.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첫 번째 1차 위반부터 뭐예요? 업무정지 1개월을 먹습니다. 엄청나게 무섭게 돼 있죠. 2차 정지,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 지정 취소에 바로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법이 엄격하고 무섭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을 살펴보면요. 자, 장기 요양기간 지정의 취소, 지정을 취소하는 거예요. 문 닫으라는 내용이죠. 이런 경우는 취소 등이에요. 취소나 기타 업무 정지 명령, 이거 다 행정처분이죠. 이런 거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또 하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정 취소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장기 요양 급여를 거부한 경우요, 거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본인 입을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 요 앞장에서 설명 35조에서 설명드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소개, 알선, 유인, 이를 조장하는 행위, 여기에 다 지정 취소 등의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즉 행정처분을 맞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제37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분 주목하고 무서운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자, 제 6조를 보시면 장기 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거는 노인학대 조항과 굉장히 관련이 돼 있어요.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또 하나는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6항의 가나 다에 해당되는 행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면, 자, 지금 말씀드린 게 제37조 제6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노인 학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경영 지침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급여 제공 지침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급여 제공 지침이 10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내용 중에서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6항에 대한 내용은 노인 학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노인 학대 주로 이렇게 돼 있죠. 폭행, 상해, 성폭행, 성희롱, 그 다음에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이것이 노인 학대의 메인이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노인 학대를 노인 요양시설에서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7조 6항이죠. 자, 여기 나왔습니다. 제37조 제1항의 제6호, 좀 전에 본 내용이죠. 요거를 6호를 위반했을 때는 과연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 처음에 볼까요? 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이거를 1차적으로 적발이 됐을 때 폭행이나 상해, 입소 어르신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다 할 경우는 바로 1차 위반 때 경고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이 되고요. 2차 위반됐을 때는 바로 지정 취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최고의 행정처분 사항이 있습니다.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냐. 1차 위반에 이건 뭐 업무 정지도 없어요. 예, 바로 지정 취소에 들어가는 행정처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 지정 취소에 바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항에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제가 설명드렸죠. 유기나 방임행위, 어르신들이 치료를 안 해주는 방임행위, 유기나 방임이 나왔을 때는 1차 위반할 때 업무정지가 3개월에 바로 들어간다. 업무정지 경고나 업무정지 1, 2개월이 아닙니다. 바로 처음에 업무정지 3개월에 행정처분이 취해진다. 그 다음에 2차 위반에는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에는 지정 취소에 바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상에 나와 있는 그 행정처분의 요건들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법이 굉장히 강력하게 돼 있다. 여러분 이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신문기사를 설명드릴 때처럼 과연 이런 그 부정수급이나 어떤 현지조사의 결과로 부당청구액이 발생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부당청구액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환수명령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어느 요양시설의 현지조사를 했더니 2천만 원의 부당청구 금액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걸 공단에서 다시 환수를 해갑니다. 환수해간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그 환수가 됐을 때 과연 2차적으로 환수가 부당 청구 금액을 환수하는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죠. 그럼 2차적으로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차는 뭐냐면 행정기관이 출동을 합니다. 관할, 시, 군, 구에서 2차 행정처분을 취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공단에서 부당 청구한 시설에 대해서 규약에서는 부당 청구한 금액이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을 그대로 환수하겠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차가 관할 시군구에서 행정처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노인장기 요양법의 시행 규칙이죠. 이 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쭉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어. 업무정지 조항입니다. 업무정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가 나와 있어요. 이게 1이에요. 10일, 20일, 3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도 있어요. 더 많이 있죠. 이 표를 다 보시면 이게 표예요. 이 표를 이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월평균, 좌측은 월평균 부담금액이에요. 월평균이라는 거는 해당 조사 기간이 되죠. 여러분, 한 예를 들겠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럼 12개월이죠. 그러면은 2천만 원의 부당 청구액이 나왔다라고 가정했을 때 2천만 원 나누기 12가 되겠습니다. 월평균 부담 금액이 2천만 원 나누기 10이에요. 그러면은 금액이 얼마 되냐? 160만 원입니다. 월 160만 원이에요. 월 160만 원.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되죠. 80만 원 이상 240만 원 미만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시설이 월 1억 원 정도의 급여 비용을 공단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1년에 10억이잖아요. 그러면 부당 청구 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봤을 때 2천만 원 나누기 12억 하면 1.66%가 돼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죠? 1% 이상의 2% 미만. 그리고 아까 160만 원 여기에 해당되죠? 자,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가 하이라이트를 칠했는데요, 여러분. 바로 30일에 뭐가 되게요? 네, 30일에 업무정지를 받습니다. 30일에 업무정지. 네, 여러분 엄청나게 무섭게 돼 있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좌측하고 우측에 이게 다이어그램 표인데요.
여러분 그거를 금액을 얼마나 돼 있는지 여기 나와 있죠. 부당 청구의 비율이 무엇이고 장기요양 급여 비용 총액에서 이게 그 비율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비율하고 그 금액이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를 요 표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실 때 왼쪽 편하고 오른쪽 편이 만나는 데가 여러분 업무 정지 일수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 표가 중요하고 또 무섭게 돼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종사자도 여기 그 해당이 됩니다. 기관만 아니고 그 행위에 가담한 종사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차 위반할 때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6개월간 뭐 여기에 취업을 못한다 그런 내용이 되고 2차 이상 할 때는 1년 이상 이쪽 노인복지 쪽에 근무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렇게 행정처분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정처분의 기준을 한번 들어보니까 첫째로 그 법의 특성이 일단은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 기본적인 일상의 업무를 수행하실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어떤 것이 위반 시에는 이런 강력한 행정처분이 기다리고 있다. 절대 위반하면 안 되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께 본 동영상을 강의해서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업무를 수행하실 때 이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저촉되지 않도록 아주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면서 업무를 수행하실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그 현지조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어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